잡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찾아간 곳은 강원도 인제. 해발 1424m 전봉산 자락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막 톱질을 하고 계시네요. 고요한 겨울산을 뒤흔드는 톱질 소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무 잘라서 나중에 겨울 땔감으로 쓰려고 지저분하게 개우게 죽은 것들을 청소하는 차원도 되고. 아, 일석이조네요. 겨울이면 매일 아침마다 산속을 거닐며 땔감을 줍는 게 일상이라는 터키 씨. 오늘같이 죽은 나무를 발견하는 날은 운이 좋은 편이라지요. 제법 많아 보이는 양이지만 이 정도 양은 하루치도 안 된대요. 한 5톤, 참나무 기준으로 5톤 정도 잘라놔야 겨울을 납니다. 5톤이나 필요해요? 영하 25도. 한 일주일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엄청 춥죠. 영하 4도 지금 5도 정도인데 이거는 저희는 추위라고 안 하죠. 아, 그 정도인가요? 가을, 늦가을 날씨다라고 정도로 생각합니다. 영하의 날씨가 늦가을이라니요. 대체 얼마나 추운 겨울왕국에 사는 걸까요? 아, 어떤 곳에 사시겠나요? 트럭의 뒤를 따라가니 전봉산 아래 자리 잡은 집 한 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땅은 1,800평 정도 규모 되고요. 저기 뒤에 보이는 게 제가 사는 안채하고 그다음에 별채, 저 아래쪽에 산항채가 또 손님들이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다가 올해 5월부터는 아예 들어와 살게 되었답니다. 와, 한 방이네요. 나무 자를 거야? 네, 내가 도와줘? 도와주세요. 아내 경호 씨도 함께랍니다. 네, 이거 하나만에 위험하니까. 잘 쪼개면 돼. 아이고, 잘. 이야. 오, 완전히 가운데를 두동강 되시는데요. 힘이 장사야. 힘만 세요. 아,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거 기본인가 봐요. 본격적인 겨울 시즌에는 매일같이 장작을 패야 한다고요. 근데 요 타이어는 왜 대시는 거예요? 타이어를 놓고 치는 이유는요.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쪼갰을 때 튀어서 다치거나 도끼질을 잘못해가지고 발등을 찍을 우려가 있을 때 타이어가 도끼 나를 걸게 해줍니다. 그래서 안전하고요. 2단으로 놓은 거는 내 무릎에서 딱 맞게 되죠. 그래서 장작을 패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쓸만합니다. 아주 좋아요. 이제 산 사람 다 됐어요. 이제 거의 뭐 전기 고장 나고 그러면 이제 오지도 않아요. 여기 잘. 그래서 기술 또 배워갖고 자격증도 따고 그래가지고 점점 하나씩 저희가 다 해가고 있어요. 인적이 드문 산에 살다 보니 자가수리의 달인이 되었다는 부부. 퇴직 후 산속에서 보내는 일상이 그저 힐링이랍니다. 그나저나 두 사람은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요? 중국 상하이에서 주재원으로 한 7년 살다가 21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형님이 갖고 계셨던 건데 낙후된 거를 와서 한번 해볼 의지가 있겠느냐 해서 뭐 은퇴할 때도 됐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 남편이 너무 오래 직장 생활하니까 좀 쉬라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쉬는 게 아니래요. 더 힘들더라고요. 장작 패고, 그쵸? 봄, 여름, 가을까지는 풍경을 즐길 수 있지만 겨울에는 한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50cm는 기본. 1m까지 내리기 일쑤라고요. 거의 뭐 집이 묻히겠는데요. 덕분에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눈과의 전쟁이 벌어진답니다. 집이 들어오겠어요. 처음엔 대박입니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었어요. 그냥 막 여기서 눈썰매도 타고 오리 기계로 오리도 찍고. 어머. 근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 겨울이 막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러고 고립돼서 살아야 되나. 고립 걱정을 하면서도 떠날 수 없는 집의 매력은 뭘까요? 2년간 사람 손을 타지 않아 엉망이었다던 산장. 한 2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지붕도 많이 상태가 안 좋았고 나무는 이제 중간에 황토들이 많이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안 좋았었어요. 햇볕도 스밀 정도로 안에. 보통 이제 나무가 말라서 건조되고 나면 이제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흙으로 어느 정도 마감을 해주면 좀 더 버티더라고요. 여기 지붕도 원래는 이런 스틸 지붕이 아니었어요. 좀 오래된 나무 위에다 아스팔트 싱크라는 게 덮여있던 지붕이었는데 스틸 지붕으로 해놓는 바람에 튼튼하죠. 다른 지붕보다는. 눈이 많이 오니까 잘 이겨내주죠. 눈이 와도. 가족들의 별장으로 이용하던 곳이다 보니 추억이 많았다는 이곳. 그만큼 꼼꼼하게 고쳤다는 내부는 어떨까요? 통나무로 둘러싸인 외부와는 달리 벽돌 마감이 되어 있는 집안.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회복이 어려운 곳은 벽돌로 덮었답니다. 와, 다행히 천장의 통나무는 보존할 수 있었다는데요. 잘 지키셨는데. 진짜 한옥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늑한데요? 나무로 잘 지어진 집이죠. 20년이 더 됐으니까. 저희가 한번 깎아내고 다시 이제 한번 할 스테인칠을 거죠. 한 번 더 하면 그럼 다시 또 이제 또 보존이 길어지죠. 네. 그리고 창을 많이 내놔서 밝아요. 낮에도 밝고 저녁에는 뭐 조명을 잘 해놔. 창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통나무 벽을 덮어야 하는 건 아쉬웠지만 최대한 어울리는 마감재를 찾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벽돌 타일이 아니라 다 통나무 형태로 돼 있었어요. 보시면 원래 이 벽이 이 벽이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제 곰팡이가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벌레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파니까 그걸 좀 커버하려고 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꿨죠. 예. 통나무로 다 돼 있고 그걸 이제 위에 그 벽돌이죠. 벽돌이 이제 타일 형태로 된 거죠. 똑같아요. 예, 벽돌. 네. 쪼갠 거죠. 쥐와 온갖 벌레들의 아지트가 된 집을 고치는데 퇴직금을 전부 쏟아부었다는 터키 씨. 인부들과 함께 생활하며 집을 고쳤답니다. 본체 맞은편에 있다는 사랑채. 손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주 쓰인다는데요. 본체와 분리된 공간이다 보니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쉬고 갈 수가 외국 있답니다. 같지 않아요? 30명은 들어가겠어요. 널찍하네. 저 여기 조명이 딱 등 2개가 있었어요, 양옆에. 그러다 보니까 나무 색깔도 못 살리고 어두침침하고 귀곡산장 같았는데 아무래도 인테리어의 뭐 꽃은 조명이라고 해서 LED 조명으로 나무색을 다 보이게 하다 보니까 훨씬 좋아졌죠. 그리고 그라인더를 한번 깎아내니까 그래도 나무색이 살아서 네. 확실히 이제 환해진 거지. 그전에는 조금 회색빛이었죠, 나무들이. 통나무를 제외하고도 특별한 재료로 꾸며졌다는 내부. 벽에 켜켜이 쌓인 걸 보니 나무판 같기도 한데요. 이게 뭐예요? 기와입니다. 기와로. 파기와. 처음 집 지은 분이 참 고풍스럽게 잘 그래서 지었더라고요. 이제 두께가 있으니까 중간에 나무가 있고 밖으로는 돌, 안으로는 기와, 파기와를 이제 붙여서 만든 집이에요. 흠집난 기와까지도 멋을 더하는 내부는 사방에 긴 창을 내어 채광까지 챙겼답니다. 테이블처럼 길게 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보고 있으면 한 폭의 액자예요. 그냥 여기 앉아서 사진만 찍어도 이쁘고 눈이 오면 눈이 온 대로 또 단풍이 들면 단풍이 든 대로 다 예뻐요. 여기가 뷰 맛집입니다. 그런데 촬영 내내 들리는 물소리. 싱크대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 수도가 다 틀어져 있었는데요. 이래도 돼요? 네, 겨울에 이제 동파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틀어놔줘야 돼요. 얼어버리니까. 제법 많이 틀어놓는데. 상수도물이 아니다 보니까 예. 계속 틀어놓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곡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3월까지는 틀어놔야 됩니다. 와. 계곡에서 끌어온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세 걱정도 없답니다. 다음으로 볼 곳은요. 여기가 저희 집의 제일 중요한 핵심 심장이죠. 그러니까 심장이요? 기반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보일러실입니다. 아, 무전기 심장 보일러를, 맞네요. 네, 연결하는 곳인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확인한다는 산장의 보일러실. 2년 전 처음에 여기서 멋모르고 이 펌프를 계속 가동시키고 있는데 하루 잠깐 놔둔 사이에 영하 25도로 떨어져 갖고 동파가 돼서 이게 이제 펌프의 하우징 부위인데요. 이게 하루 만에 이 무스의 새가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인데 가족들하고 이제 모처럼 좋은 시간 보내려고 그랬는데 물이 안 나와서 보니까 펌프가 다 터지고 각종 배관들이 얼어서 파열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물탱크에 저장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집 안에 흐르게 해서 얼어버릴 일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물하고 전기니까 이 두 개가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또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게 있다는데요. 양손 가득 창고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덕희 씨. 이게 작년에 신었던 노끈으로 칭칭 동여맨 물건. 어딘가 좀 낯선 모양새인데요. 이게 씻는다고요? 뭔가요? 설피입니다. 눈이 많이 오면 K 아이젠이죠. 다리가 넘기게 빠지니까 한 50cm 이상 오면 많이 빠지니까 얘를 신고 걸으면 발목까지밖에 안 빠져요. 예, 눈 위를 걸을 이건 때. 되게 간단해요. 발 집어넣고 뒤로 한번 돌려서 묶고 오. 그다음에 밑으로 다시 돌리고 근데 이렇게 해서 신으면
눈이 발이 빠져도 얘가 이제 눈을 더 안 들어가게 하니까 그러게요. 발목까지만 눈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걸을 수가 있어요. 겨울 장화도 사용해봤지만 마땅치 않아 만들어봤다는 설피. 산속 생활의 안성맞춤이라는 걸 안 뒤로는 애용하고 있답니다. 눈 위를 걷는 기분이.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눈이 많이 오기 때문이라는데요. 평균 한 50cm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여기 정도 빠지고 올 3월 달에도 거의 1m, 90cm에서 1m. 산속에서 사계절을 보내다 보니 선조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들이 더 많답니다. 저녁이 되니 산장 굴뚝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데요. 낮에 열심히 팬 장작이 집안을 후끈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 그쵸, 난로가 있으면 고구마도 있죠. 그래도 이제 나무집이고 또 여기가 추운 곳이니까 외풍이라고 그러죠. 이제 공기가 많이 차가우니까 바닥 보일러를 돌린다 하더라도 화목난로로서 공기를 좀 데펴주면 난방비에 도움은 되죠. 화목난로가 있어서 뭐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따뜻하고 겨우내 얘 없었으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퇴직 후에 시작한 산장살이가 조금은 고돼도 재밌다는 부부. 근데 나는 부탁이 있어. 응? 몸 좀 아껴봐. 몸 좀. 좀 일 좀 조금만 해. 여기 살다 보면 뭐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요. 뭐 그냥. 그래도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나날이 맥갈버가 돼가는 것도 좋지만 1순위는 건강인 거 아시죠?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눈도 즐기고 길지만 그래도 뭐 봄이 올 거니까 네, 그때 기다리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랍니다.